정약용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거는 꼭 뭐 특정 의원님한테 반드시 해당된다기보다는 남양주 시민이나 뭐 의원, 뭐 지자체장 관계없이 누구나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기대감, 어떤 분은 걱정, 어떤 분은 조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박예린 기자가 한번 예전에 정약용 그 브랜드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해부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 까내려 버렸죠. 아 이게 그 보고서를 보면 저도 공직 생활을 한 8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눈에 보여요. 아마 시장님이 전 부서에 아이디어 하나씩 내라. 그랬더니 그 보고서에 혹시 끝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약용 뭐 목민사상 전파를 위한 부서간 칸막이 없애기 이게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아 진짜 형편없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들이 영혼까지 짜냈구나. 더 이상 우리 부서에서는 낼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거라도 안 내면은 할 게 없다. 이런 절박함이 보여요. 네. 근데 이 정약용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뭐 멀리 갈 거 없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남양주시를 정약용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이 방향이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지금 민선 8기에서 시작된 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남양주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가장 큰 인물로 좀 있어서 그 또 정약용 선생이 또 그 실학사상이나 애민사상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정말 높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유적지도 있고 다행히 네. 조한 면에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살려서 남양주의 어떤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도 꽤 들었어요. 418억.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업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8개의 사업이 된다고 해요. 정약용 브랜딩 사업 남양주에서 하는. 그래서 되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체감하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보이는데 우려하신 것처럼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이게 민선 9기가 되면 뭐 또 다른 어떤 남양주의 정체성을 들고 나와서 이 사업을 하자. 왜냐하면 본인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이게 중단되거나 지속성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또 예산 낭비가 돼버리는 사례가 돼버릴까 봐 저도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막대한 예산도 투입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또 구체화되고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의 조짐들은 좀 이제 시작이지만 있을 거라고 전 믿고 이게 또 민선 9기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시의원으로서 물론 저도 이제 다시 재선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갈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무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뭐 박예린 기자 생각도 똑같은데요. 이게 매몰 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 지자체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남양주시에 이사 왔을 때 정약용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걸 듣고 또 남양주시의 캐릭터가 정약용인 걸 보고 저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남양주시가 무슨 정약용이야?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그전에 남양주에 와본 적 없었던 제 머릿속에는 정약용 하면 수원 아니면 강진이지. 그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런데 수원에는 뭐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지은 화성이 있고 다산은 그 유명한 다산초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업적 도시를 배제하고 생물지가 업적 도시를 넘어설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이순신이거든요. 네. 이순신을 도시의 대표 인물로 브랜드화하고 있는 지자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딘지 알고 있죠? 여수요? 1번이죠. 여수. 여수. 두 번째 어디예요? 어디요? 통영입니다. 세 번째가 아산이죠.
근데 이게 정약용 브랜딩화 사업이랑 완전 구조가 똑같아요. 통영이랑 여수는 업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는 전라 좌수영이 있던 곳이고 네. 이순신이 군인으로서 업적을 가장 많이 쌓았던 곳이죠. 통영은 한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 이순신 시대 이후에도 200여 년 정도 삼도수군 통제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 두 도시는 군인으로서 이순신의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충남 아산은 이순신의 본적지입니다. 이순신 고향은 물론 서울인데 부모님이 아산에서 사셨고 이순신의 또 일가 친척들은 다 아산에 있어요. 거기서도 되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100년이 흐른들 1000년이 흐른들 아산이 여수랑 통영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우리는 한산도 대첩, 뭐 명량해전 너무 강력하잖아요. 이 업적지가.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남양주시는 업적지가 아니고 생몰지인데 이게 다산 초당이나 수원 화성을 네. 넘어서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특히 그게 숫자로 증명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축제거든요. 축제. 네, 정약용 문화제가 있고 수원은 수원 화성 그 횡궁 축제인가 뭐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작년에 그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정약용 문화제 방문객 수는 15,000명 정도였어요. 전국 지자체 중에 1등은 진해였는데 진해 군항제였는데 이게 뻥튀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63만 명. 그다음에 경쟁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 화성 축제에서 2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경기도 범위만 좁혀 보더라도 정약용 문화제가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양주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소재나 이미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약용이 되기가 힘든데 계속 여기에 끊임없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매몰 비용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바가 이렇게 반복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민선 8기에서만 핵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될까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막대한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될까봐 저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도 분명히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매몰 비용이 되지 않도록 네. 시의회가 계속 견제 감시를 해야죠. 잘 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이제라도 그 인물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바꿀까요? 아니 왜냐면요 정약용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뛰어난 학자고. 네. 근데 공부 잘하면 위인이 되어야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인물이 없으면 그걸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굽니까? 이석영 가문이죠. 아, 이석영. 네. 네. 6형제 중에 5분은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다 돌아가셨고 한 분만 독립 이후에 돌아오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전 재산 다 털어서 신흥무관학교 세우고 뭐 자기 희생을 통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대표 인물을 선정을 할 때 분명히 고려를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공부 잘하는 분한테 밀렸습니다. 근데 뭔가 저는 정약용을 선택한 이유가 이석영 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정약용 물론 그냥 유배지긴 하지만 여유당이 있고 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석영 광장을 보려고 남양주에 방문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조성을 한 거니까 이석영, 이회영을 시의 대표 인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공간을 조성을 해야죠. 그렇긴 네. 하겠죠. 네,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봐요. 근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지금 방문객이 정약용 문화제 곧 시작할 건데 15,000명이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치 걸 봤어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 수원. 네. 15,000명이고 그쪽은 한 25만 명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투입 예산이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수원이 약간 많은 수준인데 이 정도는 뭐 많다축
들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0명을 15만 명으로 늘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정혜인을 끌고 오는 겁니다. 정혜인. 배우 정혜인 와서 축제 기간 3일 내내 오. 상주에 있도록 하고 와주세요. 뭐 적어도 한 2시간씩 해가지고 뭐 정약용 후손의 사인회 뭐 전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15,000명이 15만 명으로 반드시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을 거기다 저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좋아요. 생각. 그거 아니면은 정약용 문화재가 다른 지자체에 이기기 힘들어요. 전 왜냐하면 좋다고 봐요. 다른 모든 지자체의 축제들은 죽은 인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유일하게 그 죽은 인물을 현재랑 연결시키는 인물이 정혜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혜인 너무 좋은데요. 그 마제마을 저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제마을 가면 정혜인 목소리로 그 가이드가 오디오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정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남양주 뭐 10경 뭐 이렇게 8경인지 10경인지 있는데 아예 그것도 다 정혜인 목소리로 안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도 가보시고 여기도 가보시고 아직 빠뜨리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제마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제마을까지 유도하는 그런 미끼 관광 상품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네요. 왜냐면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축제. 정약용 문화재요? 네, 정약용 한다는 것만 문화재를 알고 있죠.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가본 적이 없고 가서 딱히 할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가지고 한두 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네. 뭐 그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민도 잘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뭐 정해인 미끼 상품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참신한 게 필요는 할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을 먼저 좀 불러 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 15,000명을 16,000명, 17,000명으로 올리는 거는 참신성의 영역인데 이걸 15만 명, 20명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참신성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수원은 네. 옛날부터 관광으로 워낙에 조금 힘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곳인 거잖아요. 사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